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어린 왕자 5화. 네 번째 별에는 장사꾼이 살았다. 장사꾼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을 만큼 바빴다. 어린 왕자가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을 붙일 시간도 없군. 26 더하기 5는 31, 그러면 다 해서 5억 162만 2731이군. 5억이라니 뭐가요? 아니,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62만 얼마였더라?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너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 2에 5를 더하면 7. 한 번 물은 것은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다시 물었다. 뭐가 5억이라는 거죠? 장사꾼은 그제야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 별에서 54년을 살았어. 그동안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이 딱 3번 있었지.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날아든 풍뎅이가 요란한 소리로 방해해서 계산이 4번이나 틀린 거야.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운동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갑자기 류머티즘에 걸렸어. 산책할 시간조차 없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얼마라고 했었지? 5억 162만... 그러니까 뭐가 5억이냐고요. 장사꾼은 더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린 왕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저기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말이에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공상에 빠질 시간도 없어. 아하, 별 말이군요. 그래, 별들 말이야. 5억 개의 별들로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난 아주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 별들로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네.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네?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렇지.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만났던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단다. 다스릴 뿐이지. 전혀 다른 거지. 그럼 별들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좋은 건가요? 누군가가 별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단다. 이 아저씨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질문을 계속했다.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장사꾼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꾸짖듯 어린 왕자를 다그쳤다. 별들은 누구 것이지? 잘 모르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만약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내가 만약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야. 또 주인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 또한 내 것이 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냈다면 그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단다. 그건 바로 내 것이란 뜻이지. 그래서 별들을 제일 먼저 소유할 생각을 한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이란다. 그렇군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로 뭘 할 거예요? 별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을 세보고 또 세봐. 아주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성실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을 꺾어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별은 딸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에 내가 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적고 그것을 서랍 속에 넣은 다음 자물쇠로 잠가둔다는 뜻이란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군. 그런대로 의미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르게 생각했다.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나는 꽃에게 물을 주고 가꿔요. 화산도 3개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를 해야 해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장사꾼은 대답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너무 이상해.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5번째 별은 가장 작은 별이었는데 참 신기했다. 얼마나 작은지 가로등 하나와 불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별에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어린 왕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을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장사꾼이나 술꾼보단 덜하겠지. 그나마 그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가로등을 켜는 것은 마치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탄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야.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가로등을 껐어요?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란다. 뭐라고 시켰는데요? 가로등을 끄라고. 잘 자라. 그렇게 말하더니 곧 다시 가로등을 켰다. 왜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필요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안녕. 그러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끄고는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 직업은 정말 고되지.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아침이면 가로등을 끄고 저녁이면 가로등을 켰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럼 다른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시가 없는 것이 문제야. 해가 거듭될수록 별은 점점 빨리 도는데 지시는 그대로거든. 그래서요? 이제 별의 1분에 한 바퀴를 돌아서 나는 쉴 틈이 없단다. 1분마다 껐다 켰다 해야 하니 말이야. 신기하네요. 이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그렇게 신기할 건 없어. 우리가 말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단다. 벌써 한 달이나요? 그래,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한 달이 지난 거지. 잘 자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해지는 광경이 보고 싶어 의자를 움직여 앉았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돕고 싶었다.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쉬고 싶단다.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아서 세 발짝만 옮기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 천천히 걷기만 하면 언제나 해가 떠 있을 거예요. 쉬고 싶을 때는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해가 길어져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걸? 내가 하고 싶은 건 잠을 자는 거거든. 그렇군요. 유감이네요. 그럼 안녕. 가로등 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뭔가 허용쟁이, 술꾼,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은 가로등 켜는 사람을 무시하겠지.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마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걸.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더욱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에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에게도 그 사실을 차마 고백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 5화를 읽어드렸습니다.